야, 너 그래서 회사는 제대로 다니겠니? 어떤가요? 이 말 많이 해보셨나요? 아침에 아이가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아파. 나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부모는 밤이 옵니다. 아, 이거 오늘 또 학교 안 갈라 그러는구나. 핑계 대는구나. 등교 거부야 아침이 되죠.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머릿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아이한테 지금은요. 그저 이불 속에서 1분만 더 있고 싶은 지금입니다. 지금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 만큼 피곤한 거고요. 지금 아이가 그저 일어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요, 지금은요, 30년 뒤 지금과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각하는 회사원이 되고요, 자기 관리에 실패한 애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에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영화는 너무 현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 그래서 회사는 제대로 다니겠냐? 그런데요, 이 말 사실은 아이한테 하는 말 같지만요, 내 불안이 내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불안이 부모를 어떻게 전사로 만들고 우리는 왜 통제와 방관 사이에서 흔들리는지 그 구조를 딱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아이는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왜 가야 해? 부모의 머릿속에서는 사회 탈락, 미래 판결, 어우, 미쳐버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의 입장에선 사실 그냥 졸려입니다. 왜냐면요. 아이는 현재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요. 아이의 미래로 받아들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부모는 아이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아이의 미래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부모가 전쟁에 들어가면요. 말은 대화가 아니라 작전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원래 부모는 전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이런 불행이 닥칠 거야라는 확신이 들어오면요. 그 순간부터 부모는 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의 미래와 싸워서 이길 것. 아이의 미래를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그 불행을 막을 사람은 나뿐이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컨디션, 감정, 사정 그런 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전사에게 지금의 내 기분보다는 사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사는 필수 덕목이 있습니다. 전사가 강해질 때 꼭 같이 붙는 덕목이 있어요.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붙는 순간 부모의 말은 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첫 번째,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걸 왜 못해? 야, 다른 애들은 다 해. 아이한테, 아이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아이한테 공격을 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여요. 두 번째는요, 죄책감 없이 비난합니다. 너는 맨날 왜 그러니? 이런 말이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라도 얘를 바꿔야 되거든요. 나는 옳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냉정한 판결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넌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럼 그렇지. 이 세계는요,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절박해서 생기는 전형적인 전사 모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사가 멈칫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쇼츠에서 정신과 의사가 말을 합니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영역을 펼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철렁합니다. 신념이 흔들렸거든요. 내가 들고 있던 칼이 갑자기 흉기처럼 느껴집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내가 애를 망친 건가? 자존감을 깎은 건가? 나는 옳다라는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까지 휘두르던 힘은 불안이 되고요. 그 불안은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되면 방향을 정할 수 없죠. 문제는 내가 틀렸다라는 질문이 막 생겼는데 그 대안이나 그 답을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 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또 삐걱거립니다. 예전처럼 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부드러워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결과는 전사가 무장해제가 됩니다. 흔들리면서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그래, 어느 정도는 봐주자.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아이는요, 그걸 공감으로 느끼기보다 규칙이 풀렸다라고 받아들여요. 나를 묶던 쇠사슬이 풀렸다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면요, 아이는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럼 부모의 불안은 폭발하게 되죠. 참아주고 기다려줄라 했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어쭈구리 부모는 다시 전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더 강력해져요. 이번엔 단순한 화가 아니라요,
봐줬더니 더 심해졌거든요. 증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전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요, 이거예요. 우리는요, 개념을 헷갈리고 있어요. 부모는 사회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부모는요, 환경 설계자입니다. 사회는 냉정하니까 집에서부터 연습을 시켜야 돼. 이게 사회의 대변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똑똑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려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사회의 대변인이 돼서 어떤 판사가 되고 뭔가 트레이너가 되는 게 아니고요, 환경 설계자예요. 아이한테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사회와 비슷하지만 약간 더 여유롭고 훨씬 더 공감적인 그런 환경을 설계해야 됩니다. 부모가 사회가 되는 순간이요. 집은 법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먹고 자고 쉬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먹고 자고 쉬고 하실 수 있겠어? 아닙니다. 법정은 판사가 땅땅땅 하면 떠나야 돼요. 아이의 지금이 사라지고요. 부모가 땅땅땅 해버리는 미래 판결만 남아요. 아이는 그러면요.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환경을 제대로 설계만 해놓으면 지금 내 아이가 못 해내는 거나 내 아이가 흔들리는 거는요. 어떤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 아이가 지금 흔들리는 것뿐이지 내가 다시 환경을 설계를 해서 구조를 짜놓으면 그 구조 안에서 얘가 움직이다 보면은 이걸 다시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요. 좀 여유로울 수 있죠. 그러면 지금에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 머리 아파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아, 너 지금 머리 아파서 학교 가기 싫구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병원을 가서 약을 받아서 학교를 갈래? 아니면 가보고 조퇴를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에 그냥 공감해 주셔도 돼요. 넌 지금 몸이 무거울 수 있겠다. 넌 지금 가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겠구나. 공감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왜 공감을 못하냐면요. 공감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허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공감은 허용이 아닙니다. 공감은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요. 아, 너의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거고요. 허용은요, 경계를 설정해서 네가 이 경계를 넘어가도 될지 넘어가면 안 될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은 마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의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기 싫은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학교는 가야 해. 통제가 아니고 경계입니다. 목장의 울타리처럼요. 목장 안에서 얘가 어떻게 놀든 상관이 없는데요. 목장 밖을 넘어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안전한 범위야 라고 경계를 지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길게요. 나는 지금 아이와 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혼자 만든 아이의 미래와 싸우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정리가 되면 부모의 말은 통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제한이 되고요. 경계는 처벌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울타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 울타리를 어떻게 설계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지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달엔 부모성장연구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보셔도 좋고요. 블로그를 오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